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생방송으로 실시간 소통하면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어제처럼 채팅 글도 달아주시고 또 질문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먼저 보내드릴 소식은 북한에서 들어온 긴급 속보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김정은은 지금 고뇌에 빠져 있습니다. 김정은의 고뇌와 고민이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김정은은 도대체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고뇌하고 있을까요? 김정은은 지금 어려운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자립자강으로 북한의 어려운 난관들을 자체의 힘으로, 자기 혼자 힘으로, 자기 지도력을 가지고 한번 뚫고 나가려고 했지만 그것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김정은은 2011년 김정일이 kup사한 이후에 2012년도 4월 달에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모든 감투를 다 물려받았습니다. 조선민군 최고사령관, 국방위원회 위원장, 조선노동당 제1비서, 국방위원회 위원장 등 아버지가 가졌던 직책을 모두 넘겨받고 최고 지도자로,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 집권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2013년 연이어 신년사를 했고 그 신년사에서 북한 주민들이 더 이상 굶어 죽지 않게 배고픈 일이, 굶어 죽는다는 말은 안 했지만 더 이상 배고픈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현재까지 김정은은 자기가 한 약속을 아직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처음에 정권을 잡았을 때 그래도 사정은 좀 나았습니다. 그때는 개성공단도 가동이 됐고 금강산 관광은 중단됐지만 개성공단은 가동이 됐고 또한 지금처럼 유엔 대북 제재가 강화되지 않았던 시기였던 것입니다. 얼마 전 어느 정도의 달러를 보유하고 있었고 또 그때는 장성택을 통해서 중국에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장성택을 통해서 이 중국의 합작 기업들과 그리고 황금평 일대를 특구지역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까지 세웠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 장성택을 총살한 이후부터 김정은과 북한의 사정이 날로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17년 9월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한 이후에 또 6차 핵실험한 이후에 북한은 강력한 유엔의 대북 제재에 맞다들렸고 그 이후부터 북한은 지금까지 모든 경제가 내리꽂히는, 즉 마이너스 성장을 고집해왔고 이제는 완전한 파탄 상태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김정은이 급기야 1만 세대나 살림집 1만 세대를 건설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1만 세대를 건설한다고 해서 북한의 경제가 나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나마 자체로 생산되는 건축 자재로 아파트는 건설할 수 있지 몰라도 이미 쓰러져 가고 있는 북한 경제는 다수 돌려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핵 문제가 존재하는 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한 이런 유엔 강력한 대북 제재는 계속될 것입니다. 김정은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에 의존해서 식량을 구입하고 원유를 구입해 왔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중국은 해마다 약 120만 톤에서 150만 톤의 원유를 송유관을 통해서 신의주 화학공장, 의주에 있는 화학공장으로 보내줬지만 지금은 40만 톤에서 50만 톤 가량의 원유가 들어가는데 이걸 가지고는 북한은 어림도 없습니다. 북한 경제가 살리기는 상당히 힘에 겹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유가 들어가야 화학비료도 생산할 수 있고 농자재도 생산할 수 있고 모든 원료자재를 뽑아서 경공업 분야, 농업 분야에 돌릴 수 있지만 이 40만 톤, 50만 톤 원유 가지고는 이것을 가공해 가지고는 코끼리에게 비스켓도 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김정은은 이번 8차 당대회를 서둘러서 조직을 했고 이 8차 당대회를 통해서 자립자강이라는 것을 남에 의존하지 않고 즉 외세에 손 벌리지 않고 자립자강이라는 구호를 내세우고 한번 북한에서 나는 자원분을 가지고 북한에서 생산되는 농업 생산물을 가지고 농산물을 가지고 즉 식량을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작년에 태풍 피해 그리고 큰 물 피해 홍수 피해로 말미암아 엄청난 타격을 입었고 금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계속해서
이 폭염 피해, 가뭄 피해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북한에서는 이 조선중앙통신이나 노동신문, 조선중앙TV로 이런 방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8월에 폭우 예상, 9월에는 태풍도 라는 뉴스를 계속 내보내고 있는데 이제 가뭄 피해가 지나자 다시 태풍과 또 폭우가 쏟아질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립자강으로 한번 이 난관을 타개하려고 해봤지만 힘에 부친 것입니다. 김정은은 사실 이 자립자강을 내세우고 또 코로나 방역 일부를 핑계대면서 중국에서 대규모로 주겠다고 하는 원조를 지금까지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긴급 속보의 주요 내용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바로 북한은 중국에서부터 막대한 원조를 받게 된다면 중국 시진핑에게 코가 끼울 것을 걱정했던 것입니다. 즉 그들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김정은은 코로나 핑계를 대고 즉 코로나19 방역 핑계를 대고 압록강 철교도 열지 않았고 또 중국에서 들어오는 배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중국에서 주겠다고 4월달부터 많은 식량과 그리고 비료를 비롯해서 대련항과 단동항, 동항이라고 하죠. 이 동항과 그리고 단둥 보세창고와 같은 또 기차 육전과 같은 이런 창고들에 북한으로 들어갈 건설자재, 화학비료, 식량이 가득 쌓여 있지만 지금까지도 북한은 압록강 철교를 열지 않고 또 배도 한 달에 한 번 단이나 만운동하면서 중국의 물자를 받아가지 않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왜? 시진핑 주석이 주겠다고 하지만 받아가라고 하지만 이것을 받게 되면 그때는 중국의 요구 조건에 굴복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시진핑 주석이나 중국 공산당은 북한에 어떤 압박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지금 중국은 자기 발등에 불입니다. 소방세계, 나토와 소방세계로부터 즉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 소방과 나토 국가들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남중국해에 무력이 집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배 한두 척이 대만 해협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수백 척이 남중국해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때는 미국 혼자서 이 대만 해협을 통과하고 남중국해 일대에서 해군력을 동원하여 군사 연습을 했지만 지금은 그때와 문제가 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영국, 프랑스 그리고 독일까지 참여를 했고 여기에 쿼드라고 하는 호주, 일본, 인도까지 참여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일촉즉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어떤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데에서는 세 번째 문제 때 소식 때 이렇게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이렇게 중국이 발동을 불이 떨어지자 바로 시진핑은 중국 근해에서가 아니라 바로 한반도에서 긴장 격화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미국도 그렇고 소방세계도 그렇고 모든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북한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김정은에게 호통을 치고 김정은을 말릴 수 있고 핵무기를 포기하게 할 수 있는 수단과 조건을 가진 나라는 중국이라고 믿어왔고 중국을 그래서 계속 압박해왔던 것입니다. 북한 문제에 한해서만은 미국도 중국에 부탁하는 형식이었습니다. 물론 강력하게 압박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중국과 협력을 해서 어떻게 하나 북한의 핵무기를 내려놓고 핵포기를 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미국의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년, 3년 동안 북한은 핵 실험도 한 번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큰 군사적 도발이라고 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한 번 발사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눈치를 보아 그냥 단거리 미사일을 여러 발, 수십 발, 여러 차례 발사한 적은 있지만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 때도 그렇고 이번에 2발 발사한 것도 바이든 행정부를 놀래우기는 미숙하다는 것이 중국의 생각인 것입니다. 바로 시진핑 주석은 김정은이 한 방 날려주기를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압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또다시 김정은의 답전 형식으로 즉 홍수 피해를 입은 중국 인민들을 위로하는 그 답전을 구두 친서를 시진핑에게 보냈는데 시진핑은 그 답전 형식에서 어제도 제가 읽어드렸지만 두 나라 인민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 말만 잘 들으면 얼마든지 미국으로부터 지표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럴까요? 지금까지 김정은은 시진핑에게 호되게 당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약 5년 동안, 5년에서 6년 동안은 김정은을 돌려보지도 않았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 원래 장송태기가 처형된 다음에 중국에서는 쌈찐빵이라는 새 김씨의 뚱보라는 김일성, 김종일, 김정은을 비화하는 패러다임이 전 중국의 인터넷 사이트,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퍼져나갔던 것은 우리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제가 여러 차례 그것을 방영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사람 취급도 하지 않던 김정은을 바로 불러다가 2018년부터 김정은을 불러다가 자기 말을 잘 듣게 만들고 있는 것이 시진핑 주석입니다. 그런데도 김정은은 이제 이 한반도에서 핵실험을 하든지, 즉 북한이 또다시 핵실험을 하든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게 된다면 이것이 어떤 큰 영향을 미칠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이 언제까지나 자기를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의 고민이 깊어졌던 것입니다. 김정은은 바로 이때 문재인 대통령이 4월부터 계속해서 친서를 보내고 대화에 나와달라고 요구하자 김정은은 바로 통신선을 복구하는 것으로 남북관계에 응하는 듯한 모양을 취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아무리 중국이 요구하더라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이 제스처를 취하게 되면 함부로 미사일도 쏠 수 없는 핑계도 될 수가 있고 핵실험 할 수 없다는 핑계거리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국정원장이 폭로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김정은은 또 김여정이 노발대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정원장이 우리 국회 정보위에 나와서 이번 남북간 통신 연락선은 김정은이 요구에 의해서 보고됐다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지금 곤란한 입장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진핑 주석이 한반도의 긴장 조성을 요구하고 주문하고 있고 압박하고 있는데 김정은이 스스로 문재인 대통령의 요구에 의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부탁을 해서 이 남북 통신선이 연락된 것이 아니라 김정은이 직접 남북한의 통신선을 복구하자고 문재인 우리 정부에게 제기했다면 이것은 문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김정은의 고민이 지금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이 압록강 주변에 전기 철조망을 놓고 탈북자들을 막기 위해서, 즉 북한 사람들이 탈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압록강 철조망과 전기 철조망까지 쳐놓고 지금은 콘크리트 장벽까지 쌓아놓고 있지만 탈북민을 북한 주민들이 탈북을 막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중국을 견제하는 것도 목적이 있다는 것이 북한에서 온 소식입니다. 이 방송으로는 구체적인 말씀을 다 드리지 못하지만 지금 김정은이 고민이 상당히 깊은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시진핑의 요구를 들어줘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미국을 자극시키는 강력한 자극을 시킬 수 있는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쏜다면 자기 입지가 좁아질 뿐만 아니라 그때에는 3년간 핵실험을 하지 않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지 않고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북미 간의 회담이 아니라 북미 관계가 완벽하게 깨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중국이 계속해서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도 김정은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 5년, 6년 동안 시진핑에게 호되게 당해봤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정은이 고민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김여정의 담화문도 바로 그래서 나왔다는 것이 북한에서 온 소식입니다. 즉 핑계거리를 만들어 만에 하나 단거리든 중거리든 미사일을 쏘려면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를 쏴서 미국을 자극시키지 않더라도 중거리 미사일이라도 쏴서 시진핑의 비를 맞춰주려면 핑계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핑계거리가 바로 김여정의 담화문 성명이라는 것입니다. 안팎으로 시달리는 북한, 고통받는 것은 북한 주민들입니다. 하루빨리 중국과 관계를 끊고 북미 관계를 개선해서 미국과 손을 잡고 핵무기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국제사회에 나오는 길이 바로
중국의 압박과 시진핑의 압박으로부터 김정은도 벗어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강민도TV 자유조선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구독하고 시청할 수 있도록 전파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면서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